네, 돈 되는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정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논의,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있습니다.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분위기는 조금 유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 주식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이 사건이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쯤에 이제 초여름쯤부터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테마주가 급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극일 테마주다. 그다음에 소부장 테마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항공주들이 원래 성수기 때 주가가 올라야 되지만 오히려 그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항공주들도 지금까지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해당 이슈는 그래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본과의 대치가 또 한창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NH를 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펀드를 가입하셨습니다. 당시에 NH 아문디 필승 코리아 펀드라는 이제 펀드를 좀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가입하신 펀드가 그 유명한 바로 소부장 펀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소재, 부품, 그다음에 이제 그 재료 이쪽에 속하는 업체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펀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해당 펀드에 속하는 업체들이 어디일지에 대해서 여의도 이제 증권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빨리 정보를 취득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가 물론 그 많이 오르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 당시에 극일 테마주 중에 또 모나미가 있었죠. 일본의 그 펜을 대체해서 우리나라 이제 펜인 문구인 이제 그 모나미가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해당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9,000원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보면은 3,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테마가 한번 붙을 때 그 테마에 같이 편승해서 수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인 이런 그 변동폭이 클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그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해당 테마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하실 것을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정부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그 핵심 소재 규제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55개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들 그 리스트업을 쫙 봤더니 16개 회사가 이제 그 상장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 개 회사가 지금 현재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회사들로는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DNF, 세미시스코, 애니젠, 오이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 이제 주가를 한번 본다라면은 12월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오이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G 테마주 중에서 2등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요. 8월 달에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좀 하락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려주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는 이제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1선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 좀 뚫어주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급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12월 한 달 동안 기관계 창구에서 100억 원 이상 이제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굉장히 좀 좋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션 등급은 1등급이 되겠습니다. 매수션 가격은 52,000원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이제 지난 고점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7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어차피 내년에 그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5G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연이 이제 될 것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가 분명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9,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를 했는데요. 관련주 영향 어떨까요? 네, 일단은 디지털세라는 이야기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세 굉장히 좀 낯선 이름이죠.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구글이나 아마존 아니면 이제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조세 회피처에다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각 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 이슈가 일단은 시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IT 대기업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해 있죠. 뭐 대표적인 회사로는 애플과 구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젊은 층들이 워낙 이제 포털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점점 좀 국내 시장에서도 네이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BJ 열풍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타면서 좀 센세이션한 이제 열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이 돈을 많이 벌수록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세와 관련된 부분이 점점점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표현을 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서두에 뭐 이제 그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뭐 삼성전자 등도 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IT 회사들이 특히나 좀 해당 사항이 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 일본 자회사였죠. 네이버 NHN 이제 재팬이 라인이라는 이제 앱을 개발하면서 일본에서는 국민 이제 그 메신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으로도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요. 동남아 시장 중에서는 태국과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는 좀 이제 그래도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금융업까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금융업까지 지금 현재 이제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와 관련돼서도 이게 선순환 구조에 이제 들어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들이 모두 다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춘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부터 국내에서도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네이버 주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그 라인이 금융업에 이제 점점점 발판을 넓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만 원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현재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지원 등급이 2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지원 가격은 16만 5천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일단은 모바일 광고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 보니까 20만 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5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세에 대한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그런 종목 가운데서도 네이버도 네. 속한다는 분석해 주셨지만 등급은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2등급 알아봤고요. 매수가는 지금보다 좀 조정을 받은 구간 16만 5천 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확인해 볼게요. LGU 플러스가 CJ헬로 인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한 이제 가치를 좀 부합시켜서 LGU 플러스 판단해도 될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뭐 3강 체제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워낙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특히나 통신이랑 방송 분야는 덩치 불리기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기타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덩치 불리기가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정부에서 이번에 그 CJ 헬로와 그다음에 LG U 플러스 이 그 결합을 허가할 때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알뜰폰 분야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의 통신 3사보다 매우 저렴하게 이제 사실 가입을 했다 또는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사용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뜰폰 시장이 점점점 좀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가입자들도 처음에는 좀 반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좀 정체되는 모습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허가를 할 때 LG에다가 허가해준 항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이제 그 도매 제공을 해라라고 좀 명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현재 그 LG U 플러스가 5만 5천 원대에 제공을 하고 있는 5G 요금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 사업자는 3만 6천 원에도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경쟁력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지게 된다라면은
이 알뜰폰 시장 자체의 파이도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LG U+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점점점 또 협의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LG U+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KT가 일단은 그 유선 방송, 특히나 그 유료 방송 쪽에서는 지금 확고부도한 1등 사업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2등이 SK 브로드밴드였지만 이번 이제 그 기업 결합으로 인해서 LG U+가 2위를 탈환하게 되다 보니 연말 연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SK 브로드밴드가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서 LG U+는 분명 그 유료 방송 사업자 중에서는 그래도 좀 분명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션 등급은 좀 1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도 현재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14,000원대를 이제 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좀 돌파하면은 추세적으로 아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션 가격은 1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8,000원까지 바라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1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알뜰폰 5G 폰의 사업의 승기를 LG U+가 완전히 잡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네. 알뜰폰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다 SK텔레콤의 그 통신망을 이용하시는 이제 그 하위에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네. 게 보통 있다는 예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LG U+가 지금 현재 정부 기관에서 이제 인허가를 해줄 때 이런 옵션을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그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끌어들이는 이제 그 고객 유치도 원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LG U+ 입장에서는 망 사용료를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서 LG U+의 영업이익도 분명 좀 개선될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LG U+ 고객들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하위로 이제 또 다른 업체들의 이용자들까지도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승수 효과가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이해를 했군요. 그러니까 알뜰폰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정부 정책에서 주게 되면서 5G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네. LG U+가 수혜를 받는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등급은 1등급 제시해 주셨고요. 무역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뉴스 분석에서 IT, 통신 장비 그리고 통신주들은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